자, 우리 슬슬 하도록 할게요. 91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똑같은 패턴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2번 국제무역과 금융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국제무역 보시면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국제무역은 리카르도의 이제 비교 우위 하는 거, 어떤 게 비교 우위가 있나, 그거 찾는 게 이제 주로 계산 문제가 나오고요. 핵쇼올린 정리나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 무역 이론은 이제 말 문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건데, 이제 현실에서는 관세라든가, 쿼터를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후생 손실 등등등, 이런 게 이제 또 시험 문제 포인트가 돼요. 이거는 이제 텍스를 부과하는 건데, 요거와 병행해서 똑같이 이제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제 요게 관심사인데, 요 내용은 전부 다 미시경제학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선에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92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거기 밑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비교위로 이렇게 빨리빨리 바꾸는 거, 기회비용으로 빨리빨리 바꾸는 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A국가와 B국가는 철강과 자동차 두 개만 생산하는데, 그래서 거기 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Q라는 거 잘 보셔야 되고요. 철강,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있고요. A국가와 B국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노동일 때랑 이게 노동일 때랑 Q일 때랑 달라요. 만약에 이게 노동일 때면 여기 철강을 생산하는 게 거기 보시면 8이 있고 16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아요. 원래 리카르도는 노동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근데 문제 순서가 이렇게 돼서 그랬는데, 노동일 때는 자동차 기준으로 했을 때가 밑으로 가면 되는데, 이렇게 Q, 아웃풋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6 이렇게요. 그냥 뭐 별거 아니어서 약간 시작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노동만 딱 명확하게 하시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게 L이냐 Q냐 뭐 그것만 체크하셔서 보시면 돼. 그래서 오른쪽 기회비용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으로 항상 바꾸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회비용으로 바꾸시게 되면 이게 철강, 자동차, 여기가 A, B 이렇게 있으면 요게 이제 위에 올라타면 돼요. A 입장에서 어느 게 기회비용을, 철강의 기회비용을 자동차 개수로 나타내는 거니까 생각하시면 뭐 딱 맞아요. 근데 기계적으로 하시는 게 낫죠. 뭐 8분의 16 이렇게 되고, 자동차의 기회비용은 요거 8을 위로 올라가면 16분의 8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값이 6과 8 이렇게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서 8, 6, 요거는 6분의 8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뭐 간단하게 안 하다 올 수 있으니까 숫자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1.33 이렇게 되고요. 요게 0.5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좀 딱 떨어지면 금방 끝날 텐데 0.7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럼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회비용이 낮은 거는 이제 낮은 게 이제 비교우위가 있다는 거죠. A 국가 입장에서는 B 국에 비해서 B는 요게 낮고 A 국가는 요 자동차가 이제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우선 그거 먼저 체크, 그걸 이제 잘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우선 2번을 보시면은요, 철강 한 톤이 자동차 1.6대로 교환되는, 그러니까 철강 한 톤이 자동차랑 교환되는데 철강에 포인트 맞추시면 돼요. 철강에 포인트 맞추시면 국가 간의 비용을 나타내는 건데, A 국가는 2고요. B 국가는 1.33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국가 간의 교역을 할 때 우리가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등등 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그냥 철강의 가격은 이게 이제 자동차 가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와 1.33 사이가 있으면 이게 이제 교육 조건이에요.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둘 중에 하나 2가 되거나 1.33 되면 둘 중에 한 국가는 아예 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윤이 다 이제 딴 쪽에 바게닝 파워에 약해가지고 뺏기게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철강 한 톤이 자동차 1.6대로 교환되면 이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1.6이니까 그러면 교육 조건은 둘 다 윈윈이 된다. 예, 그것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5번하고 비교해 보세요. 딴 거는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 4번은 이제 반대가 된 거 알 수 있겠고 5번에 보시면 철강 한 톤이 자동차 2대와 교환된다면 그러면 이걸로 가격이 결정된 거예요. 국제시장의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되게 높이 형성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보다 중간에 형성돼야지 A국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할 때 2원 이렇게 생산되는 건데 그거보다 좀 물건을 좀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득을 얻는데 아니 이게 세계시장 가격이 2로 형성돼 버리면 자기가 생산해도 2인데 뭐 굳이 이득은 없잖아요. 대신 이 차이만큼 발생하는 이득을 전부 다 얘가 이제 다 가져가게 된다. B가 다 가져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보세요. 요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둘 다 윈윈. 이게 2가 돼버리면은 A 국가는 자기가 생산해도 2가 되는데 국제시장 가격이 2가 되니까 하나도 이득을 못 얻게 되고요. 반면에 국제시장 가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33 이렇게 돼버리면 B 국가는 뭐 그냥 혼자 생산해도 이건데 더 비싸게 파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생산 한계 비용만큼 팔게 되니까 A 국가가 이 차이만큼의 이 갭만큼의 이득을 다 뺏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거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예, 뭐,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똑같이 나오니까 또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93번 문제 한번 보시죠. 93번. 자, 아래표는 노동과 자본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이게 노동 시간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L로 돼 있구나, 라고 하면은 밑으로 올라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으로 쑥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면도기, 계산기, 여기가 A국가, B국가 이렇게 있으면 기회비용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밑에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비용으로 나타내면 면도기, 계산기, A, B 이렇게 하면은 요게 이제 2와 3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A국가 입장에서는 면도기의 기회비용을 계산기로 나타내서 하면 이 3이 밑으로 들어간다고요. 이제 그걸 먼저 기본으로 하세요.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그럼 이거는 3분의 2가 되고요. 2가 밑으로 쑥 들어가면 2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5와 4니까 4분의 5 이렇게 되고 이거는 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교 우위를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얘가 더 작으니까 비교 우위, 얘가 비교 우위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우선 캐치하시면 되겠어요. 자, 1번에 보시면 비교 우위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 2번에 그 오타가 발생했어요. A국은 면도기 생산에 B국은 계산기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절대. 이거 막 치다 보니까 잘못 쳤어요. 그래서 답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 비교 우위면 1번과 2번이 상반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답이 되겠죠. 자, 3번에 보시면 A국이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 두 단위를 생산해서 A국은 어떤 게 비교 우위냐면 면도기에 비교 우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도기에 비교 우위 두 명이서 하나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화를 해버리면은 얘네 세 명도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5명이잖아. 그 두 개 생산하게 되면 4명이면 생산되고 한 명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 한 명 남은 거 같고 거기 보시면은 그 한 명 남은 게 면도기 생산할 때 2명이서 하나 생산할 수 있으니까 2분의 1만큼 더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B국과 교환했을 때 특화 상품이니까 여기서 면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특화 상품은. 그렇죠? A국은 면도기에 특화했으니까 면도기 2분의 1, 0.5 단위만큼 이득을 얻게 된다.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똑같은 얘기가 바로 4번이에요. B국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5번은 기회비용으로 바꾼 건데 면도기 생산의 기회비용은 A국가가 낮고요. 계산기가 B국가가 낮다니까 AB가 바뀌어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은 매년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헷갈리지 않게 하는가 그거 잘 보시고요. 기계적으로 하세요. 기계적으로. 노동이다 하면 밑으로 들어가고요. 자본이다, Q다라고 하면 위로 올라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94번 문제 똑같은 거에 한번 보세요. 리카르도 국제무역 모형을 가정하는데 회계사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치즈가 있고요. 치즈, 와인이 있네요. 와인. 그 다음 A국가, B국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요. 자, 거기 보시면 이 숫자가 뭔가를 보셔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노동으로 되어 있네. L로 되어 있네요. 노동 공급 시간. 노동 시간. 그러니까 L이니까 그 값을 나타낼 때는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그 밑에가 잘못됐네. 2와 5고요. 밑에 해설해 보면 핵심 체크해 보면 2와 5고 밑에가 3, 4인데 바꿔주셔야죠. 50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거를 이제 복사해서 집어넣다가 밑에를 깜빡 못 바꿨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머릿속으로 해보시면 치즈의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면 와인이 5니까 5가 밑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5분의 2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2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10이 밑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10이 밑으로 가면 10분의 5 이거는 5분의 10 끝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계산을 좀 편하게 위해서 이거 숫자로 나타내면 0.4고요. 이게 0.5고요. 이게 얼마예요? 2.5인가? 2.5고요. 이거는 2 이렇게 돼 있네요. 비교위를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비교위, 요게 비교위 이렇게 찾아냈네요. 아무튼 그거까지 하는 게 우선 기본 세팅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보시면 1번 치즈의 가격이 관심사가 치즈예요, 치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치즈 상대 가격은 비교위 그걸로 나타냈으니까 기회비용으로 나타냈으니까 이제 상대 가격으로 이미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둘 다 윈윈 하려면 이게 0.4와 0.5니까 요 사이에 있으면 둘 다 윈윈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0.4가 되면 A국가 이득은 없어지고 B국이 다 갖게 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치즈의 가격이 0.4보다 작다고 하면은 0.4보다 작으면 이거 둘 다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와인에 완전 특화하게 되는 것이고 0.4가 되면은 얘는 뭐 비교위 뭐 이득 얻을 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만약에 3번에 있는 것처럼 0.45가 되면은 둘 다 윈윈 이거를 얻을 수 있고 비용이 싼 거니까 A가 이제 완전 특화를 하게 되겠고 B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그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치즈 가격이에요. 치즈 가격인데 여기 보시면 둘 다 0.5랑 0.4 이렇게 있고요. 0.5가 지금 B국이고요. 0.4가 A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 국제시장이 가격이 결정되면 둘 다 이만큼 윈윈 이렇게 얻게 되고 국제시장 가격이 이게 되면은 얘가 다 이득을 얻게 되고 뭐 그렇게 그냥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중고차 시장에서 바이어와 셀러 그거 맥락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자유무역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것은 0.4와 0.5 사이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균형 상대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치즈 상대 가격이 0.5면 0.5가 되면은 당연히 얘는 더 싸게 생산하면 얘는 별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얘가 완전 특화한다. 뭐 그것도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이거를요 우리가 비교위 있다는 걸 생산함수로 생산 가능 곡선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95번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회계사 문제인데 유일한 생산 요소가 이제 노동 하나, 이 노동이네요. 90단위 가지고 있는데 자, 치즈와 포도주를 생산할 수 있는데 1kg의 치즈와 1리터의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어요. 각각 2, 3단위의 노동량이 필요하대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수평축에 치즈를 놓을까 포도주를 놓을까 그걸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문제 2번 동그라미 2번의 지문을 보시면 치즈로 표시한 가로로 묶으세요. 이 기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포도주의 기회비용이니까 포도주가 이제 X축에 나와 있고요. 얘는 기준 역할 Y제가 그래서 치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죠? 그 기준 잡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Y제로 표시한 X제에 항상 이쪽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자, 노동이 이제 90단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치즈를 생산할 때 얼마요? 앞에가 치즈 1kg 생산할 때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치즈 생산할 때는 45 이렇게 되네요. 45개를 맥시멈 생산할 수 있고요. 다음에 1리터의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두 번째 줄 끝에 보니까 3단위의 노동량이 필요하대요. 근데 90단위 갖고 있으니까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게 30개 돼서요.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PPC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이쪽 치즈를 많이 생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치즈에 뭔가 이렇게 비교위가 있다. 생산량으로 했을 땐 그걸 좀 느낌을 가질 수 있겠고요. 자, 근데 국제시장의 상대 가격을 봐야죠. 물론 그게 훨씬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되면 이거에 비교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선 1번은 맞고요. 치즈 최대 생산 가능한 양이 45 맞고요. 2번 치즈로 표시한 포도주의 기회비용 이거 기울기 보인 대로 하면 되겠죠. 30개 생산할 때 45개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30분의 4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분의 3 맞네요. 자, 3번 보시면 세계시장에서 치즈로 표시한 역시 치즈로 표시한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치즈가 기준이고 포도주가 관심인데 국제시장의 상대 가격 이게 국내 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MRT라고 얘기하잖아요. 생산 비용이 이렇게 있는데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3분의 2니까 이거보다 작아요. 작게 되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가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국제시장의 가격은 3분의 2인가?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포도주의 가격과 치즈의 가격, 이제 국제시장의 가격인 거예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원래 여기쯤 옛날에 이제 보통 아마 보셨겠죠. 이게 이제 폐쇄 경제에서는 이렇게 생산하고 있었는데 자기네가 치즈에 비교 우위가 있고 해서 개방을 하게 되면 이쪽에 생산을 완전 특화하게 되고요. 개방 경제 하에 생산점이 되고 소비점은 무차곡선이 이렇게 있었으면 여기 어디에 이제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개방 경제 하에 소비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알 수 있죠. 포도주를 이만큼 수출해가지고 그냥 밑으로 할게요. 이만큼 치즈를 이제 수입을 하잖아요. 생산은 다 치즈를 생산한 다음에 이만큼 치즈를 수출한 다음에 포도주를 이만큼 수입을 하게 되니까 이게 수입과 수출 물량, 이 무역 삼각형 뭐 이렇게 표시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요점을 했을 때 효용이 더 극대된다라는 거 그런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괜찮은 거니까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치즈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네요. 다음에 96번은 간평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원래 이제 국제무역론 그거 하게 되면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보시면 값과 을만으로 구성된 A국, 이 대문자 A자로 쓰는 게 좋을 텐데 두 사람이 각각 10시간 일하고 있고요. XY제만을 생산하고 있어요. 값은 시간당 X제 2개, Y 하나를 생산할 수 있으면 생산한다는 거니까 그 밑에 핵심 체크해 있는 것처럼 값이 Q구나 라는 거 먼저 체크하시고요. 을은 시간당 X제 한 단위, Y제 2단위를 생산할 수 있대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우선 기회비용으로 이제 생각하셔도 되는데 우선 생산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얘 값이에요. 여기 을이라고 할게요. 을. 그러니까 비용이 더 싼 게 좋고 생산할 때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 이제 우하는 직선이면 더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값 보시면 10시간 일할 수 있는데 그 시간당 X제 2단위 생산할 수 있으니까 X제만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10시간 갖고 2개, 20개 생산할 수 있네요. 20. 그리고 Y제는 시간당 하나 생산할 수 있으니까 10시간 갖고 10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모양을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산하면서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안에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 느낌이 X제가 뭐죠? X제가 그냥 XY네. X제에 대해서 약간 비교 우위가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을 볼게요. 을은 시간당 X제를 한 단위 생산하는데 10시간 있으니까 10 이렇게 있고 얘가 오히려 20 이렇게 돼 있네요. 20. 그러니까 을 같은 경우에 생산 가능 곡선은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둘이 교역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 두 개를 사실은 짬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짬뽕 시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선 하나만 놓고 볼게요. 우선 요 값을 보면 값이 이렇게 생산되어 있는 거에서 을이 추가적으로 이만큼 더 생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둘이 같이 X제에만 투자하면 얘가 20개, 얘가 10개 하니까요. 요게 20개에다 10개만큼 이렇게 더 가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자체를 보면 이렇게 여기 더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 그림이 좀 그런데. 여기가 이제 20이면은 여기 3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렇게 쭉 더한 거죠. 만약에 또 하나 을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을은 원래 세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개, 10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이제 값도 만약에 Y제만 생산하면 10개, 20개가 합해지는 거니까 이게 위로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원래 20개에다 10개 올라가게 되니까 이거 지울게요. 괜히 이거 있어서 헷갈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10개 이렇게 올라가게 되니까 모양 자체가 여기서 이만큼 옆으로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최대 생산 가능한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거랑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좀 알아두시죠. 여기서 꺾여요. 20개, 20개에서. 그래서 거기 문제를 보시면 3번에 A국의 생산 가능 곡선 우선 틀렸고요. 마이너스 1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고 두 사람 모두 하루에 5시간씩 할 때 여기 어디 있는 점이 제일 극대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산 가능, 국제시장에서 전부 다 같이 특화했을 때, 생산 가능한 PPC가 이렇게 꺾인다라는 거 혹시 그것만 좀 잘 봐두세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우리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림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조 형태만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97번 문제가 회계사 문제인데 이제 당시에 유행했던 게 모든 게 이제 2x2 두 개만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3개 했어요. 사람도 가불병 3명 있는 건데 똑같은 패턴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97번 보시면 밑에 핵심 체크 보세요. 숫자가
노동을 투입해서 노동이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역시 기회비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볼게요. 기회비용으로 바꿔서 볼게요. 뭐 똑같아요. 패턴. 이게 갑이고요. 을이고요. 병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식료품. 오른쪽에 의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료품 하나만 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식료품 한 단위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번 같이 식료품 2개랑 의류 하나면 식료품이 기준이면 식료품은 의류의 얼마의 가격이에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기준 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선 기회비용을 나타내면은요 이게 L이 되는 거니까 이쪽 의류가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5분의 2 이렇게 되고요. 을은요 2와 3이니까 2분의 3 이렇게 돼 있고요. 병은요 2가 밑으로 가니까 5분의 2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꼴려면 이게 좀 작은 값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해줬으니까 그나마 좀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게 아니면 뒤집었으면 여러분들이 좀 약간 쉽게 하려면 재배열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밑으로 가면 이게 기회비용이니까 이게 의류를 기준했을 때 식료품의 가격 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만큼 비용이 들어가는 거, 한 개 비용이. 그러니까 식료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뭐 1번은 뭐 폐쇄경제 보시면 되겠고 2번 국제교역 조건이 식료품이 2단인데 의류가 1단이면 식료품 가격을 의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잖아요. 다시요. 의류를 식료품 단위로 나타내면 의류 하나를 얻기 위해서 대가를 얼마나 치러야 돼요? 식료품 2개를 포기해야 되니까 식료품으로 나타내면 의류 가격은 2가 되는 건데 뒤집어서 식료품 가격으로 표현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요? 여기 어디 위치했겠네. 여기 어디에. 이렇게. 시장에서의 가격이 식료품의 가격, 의류로 나타낸 게 2분의 1이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그렇게 위치하게 되면 교역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은 가격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제일 비싸게 생산해요. 얘는 이거 뭐 식료품에는 생산했을 때 왕꽝이에요. 잼병이에요. 재능도 없는데 국제시장에서 2분의 1 가격 살 수 있으니까 누가 제일 큰 이득이냐면 얘가 제일 큰 이득이죠. 얘는 당연히 오히려 내가 생산하는 비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얘는 수출하고 얘는 수입하는 게 낫죠. 수입하는 게 낫지만 이득은 요 차이는 조금만 누리고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차이니까 이득을 크게 누리게 되고 그거 좀 잘 보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경제학적 마인드고 원래 그런 건데 그리고 3번 보시면 갑은 폐쇄 경제랑 동일하죠. 그냥 똑같이 원래 식료품 그거 동일한 재화를 생산하게 되고요. 4번은 어떻게 돼요? 4번 보시면 식료품이 한 단위당 의류 2단위니까 이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2가 되는 거예요. 2면 여기 있겠네. 의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식료품 가격이 2 이렇게 돼버리면 이 국제시장의 가격이 여기에 위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 어떻게 돼? 자기가 식료품 생산할 때 3분의 2면 생산하는데 국제시장에서 2원 받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얘도 이제는 수출하는 애가 되고요. 얘도 수출하는 애가 되고 얘는 아직 국제시장의 가격에 아직 얘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식료품보다 거꾸로 이쪽을 더 수출하고 생산한다, 특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갑은 식료품의 특화, 을은 식료품의 특화, 병은 의류의 특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메커니즘 좀 잘 생각해서 머릿속에 잘 한번 봐줘 보세요. 자, 그러면 거기 5번은 바로 그 얘기네요. 모두 식료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병은 그냥 의류 생산한다는 거 알 수 있네요. 그게 난이도 제일 높은 문제 나타낸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회계사 시험 문제 98번 문제도 이제 회계사 시험 문제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매년 회계사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리카르도 모양으로 표로 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렇게 생산함수로 주기도 해요. 여기서는 생산함수로 준 거예요. 자, 문제를 보면 두 재와 XY를 생산하고 국가는 AB 국가 두 개 있는데 A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네요. A는 Y로 정리해 놨네. 그래서 A 국가 입장에서는 Y, A 이렇게 있는데 8이고 2x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 쓰면 ya는 8-2xa 하니까 x가 빵이면 이건 8이고요. 8. y가 빵이면 x는 4네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생산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B국 볼게요. B국도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A야, X죠. B국도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Y의 B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10-4
4x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빵이면은 10이네. 여기 10. 그리고 이거면 2.5인가요? 2.5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가파른가 어느 게 더 하면 이게 훨씬 가파르니까 B국은 느낌 봐도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B국은 YJ 비교 우위가 있고 A국은 XJ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자, 근데 거기 보시면 1번 하나씩 볼게요. B국에서 그 가로를 묶으셔야 되네. YJ로 표시한 가로로 묶으세요. 그게 기준 역할을 한다는 거야. YJ가. XJ 기회비용 관심사가 늘상 XJ잖아요. 기회비용은 이거네. 이거 기울기네. 이거 마이너스 4 나와 있죠. 이거 2.5 할 때 이게 10이니까 요 기울기가 4예요. 4. 기울기가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X를 하나 생산할 때 YJ로 표시한 기회비용인데 4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건 맞죠. 2번 A국에서 YJ로 표시한 XJ 상대 가격 2네. 2 기울기가 2라는 뜻이고요. 3번 자유무역하에서 3, 4번 같이 보시면 되겠네. YJ로 표시한 그 가로로 다시 묶으세요. 당연한 거지만 XJ 균형 가격이 3일 때 3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지금 4분의 1가 2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기울기가 가파른 거예요. 가파르고 이거는 기울기가 4니까 요거보다는 좀 완만한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완만해서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형성돼 있고 이렇게 형성돼 있으니까 얘는 여기서 특화하고 얘는 여기서 특화해야 된다. 그 얘기를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얘는 XJ 특화하고 얘는 YJ 특화해서 서로 교육을 하게 되면 이 국제시장 가격에서 효용을 더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로 끌고 가게 될 거예요. 5번은 B국이 YJ 생산에 특화해야 된다. 그러면 소비 가능한 영역이 확대된다. 이게 이만큼 확대되는 거죠. 그렇죠? 그 스토리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미시경제에서 예산선 있잖아요. PY분의 PX 하는데 그거만 그냥 명확히 잘 아시면 별로 헷갈릴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건 또 이거대로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따로 놀아가지고 역시 막 이거는 분모 분자 헷갈려. MRS 그러면 그 X 델타 X 막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죠. 다 그냥 일관성이 있어요. 다 이게 관심사예요. 자, 99번 한번 봅시다. 99번. 수입국가 수출국. 밑에 나와 있는 거 그림 익숙하실 거예요. 보시면 국제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A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가격보다 훨씬 더 싸요. 그러니까 물건을 그냥 자기가 생산하기보다는 수입을 하는 국가가 되고요. B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시장의 가격이 국내에서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니까 더 수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A국과 B국으로 구성된 경제를 고려하자. 이렇게 사실 다 보셔야겠네요.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요. 거기 주어진 값들을 보시면 A국가는 수요는 똑같이 그려놨어요. 공급이 좀 다르네. 그래서 공급이 P는 Q-10 돼 있으니까 요게 이렇게 있고요. S P는 10 Q-10 다 쓸 필요 없는데. 자, B국은 P는 Q-16이에요. 그러니까 더 밑에 있네. 그렇죠? 이게 B국은 P는 Q-16 이렇게 있고요. 수요는 지금 똑같아요. P는 30-Q 이렇게 있어요. 30-Q니까 이렇게. 얘는 30-Q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그 국내 가격 이게 좀 다르네요. 요거 구해보세요. 요거. 점점점점점 구하게 되면 수요 곡선 이거 간단한 거니까 구하시면 이게 10 이렇게 나와요. 10.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점점점점점 이렇게 구하시게 되면은 7 이렇게 나와요. 7. 그러니까 얘는 이 재화를 생산하는데 비용이 이 A 국가는 B 국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국제시장 가격이 여기 얼마 중간으로 결정되면 얘는 그만큼 수입하는 국가고 얘는 수출하는 국가고 이제 그걸 알 수 있네요. 그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국제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거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거기 밑줄 치고 별표하세요. 그러면 지금 두 국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별 수요 곡선과 개별 공급 곡선을 애그리게이트해서 합치는 그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개별의 수요 곡선은 Q 서메이션에서 Q로 바꿔서 더 하셔야 돼요. 거기 보니까 60-2P죠. 60-2P 이렇게 각각의 이제 수요 함수 두 개 합하면 되고요. 공급 함수는 서메이션 공급 함수 더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26 플러스 2P
26 플러스 2P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요거 두 개 같게 놓고 푸시면 되죠. 이렇게. 좀 잘 안 떨어지네. 8.5가 나오나 봐요, P가. 그러면 여기 중간에 월드 가격이 8.5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되면 국제시장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만큼 국내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얘는 생산 안 하려고 그래요. 에이, 뭐야. 얘는 물건 더 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만큼 공급보다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니까 이 차이만큼을 수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얘는 이게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국제시장 가격이. 그럼 얘 입장에서 생산하는 사람은 생산을 더 하려고 그래요. 얘는 소비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만큼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만큼이 수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 8.5를 여기에 대입하시고 여기 대입하시게 되면 제가 보니까 18.5가 나오고요. 요게 21.5가 나와요. 그래서 요 차이가 바로 수입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어려운 건 아니고 그 중간에 핵심 체크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면 되는데 그 자유무역 했을 때 세계 시장의 가격 그거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게 사실은 포인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뭐 4번은 뭐 쉽게 알 수 있네요. 관세 부과했을 때 B의 균형 가격은 7보다 낮다? 뭐 아니죠.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고요. 자, 100번 문제 볼게요. 100번. 100번. 지금도 계속 관세 쿼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매년 두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무역 파트는 리카르도 비교위에서 계산 문제 하나, 말 문제 또는 이거 하나 이렇게. 그리고 핵쇼올린 그 정도만 나오고요. 뭐 사실 립진스키 정리나 뭐 그런 것들은 잘 나오진 않아요. 자, 100번 볼게요. 자, 개방으로 인한 변화 나타내는 건데 소규모 폐쇄 경제인 A 국가의 수요 공급이 다음과 같대요.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이거는 좀 빨리빨리 그림 수요 공급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500이네. 500이고요. 이게 P가 마이너스 Q 플러스 5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공급 곡선이 P는 마이너스 100 플러스 Q네. 그러니까 플러스 100이네요. P는 100 플러스 Q니까 이렇게 돼 있네. P는 100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군요. 균형값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개방을 했는데 국제 가격이 400이래. 요거 먼저 찾아봐야 돼. 이게 밑에 있나 위에 있나 함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풀었더니 요게 이제 300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국제시장의 가격이 400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결정된 거죠. 이게 400 이렇게 결정됐네요. P 월드 가격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이번에 회계사 기출문제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원래는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소비자 잉여가 아시겠지만 이만큼 줄어들어요. 따로 표시는 안 할게요. 이만큼 소비자 잉여는 줄어드는데 생산자 잉여는 줄어드니까 빨간 색깔로 할까요?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 줄어들어요. 이만큼. 근데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생산자 잉여는 증가한다고요.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으로 증가하죠. 그래서 생산자 잉여가 이렇게 증가하니까 파란 색깔 차이만큼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개방을 통한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번에 보시면 다른 것들은 뭐 알 수 있고요. 이 국가는 일반에 수출해야 된다는 것이고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구하셔야죠. 여기. 요만큼으로 바뀐다. 많이 아니라 5천 돼야 될 거고요. XZ 국내 거래량은 줄어들죠. 여기서부터 이게 수요량이 비싸지니까 줄어들고요. 생산량은 증가하고요. 그래서 그 괴리만큼이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한 거 해외에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4번에 그 사회적 총잉여는 요 삼각형 면적 차이. 요게 아마 만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거는 해보시고요. 자, 101번 한번 풀어볼게요. 똑같은 패턴의 문제인데 관세 부과 효과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소국인 경우랑 대국인 경우. 시험 문제는 주로 좀 소국인 경우가 이제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소국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수요 공급,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푸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급, 수요. 자, 각각 이렇게 직접 구하셔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국제시장의 가격이 150이래요. 그래서 요게
월드 가격이 150으로 이렇게 결정돼 있어요. 그렇죠? 이만큼이 원래 수입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개당 50의 관세를 부과했대요. 그러니까 가격이 200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랬을 때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각각 구하는 거군요. 그래서 뭐 거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 그거대로 나눠서 볼게요. A, B, C, D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소비자잉여는 감소해요. 소비자잉여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렇게 되고요. 생산자잉여는 이만큼 있었다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네요. 그래서 A만큼 증가하고요. 이제 정부가 들어오는 거죠. 정부의 조세 수입은 정부 잉여라고 할까요? 이만큼 단위당 이만큼이고 거래 수입량이 이만큼이니까 C만큼이 정부의 관세 수입이 돼요. 그럼 이걸 다 토탈해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와 C 지워지고 아이고 이건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D만큼의 후생 손실이 발생하네요. 그래서 이만큼에 나와 있는 약간 날개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면적을 빨리 구하는 거, 뭐 그냥 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패턴만 익히시면 뭐 별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뭐 확인해 보시죠. 답은 3번이 잘못된 거니까. 4번도 똑같아요. 4번 102번 그 102번 거기 예, 그 102번 예, 그 관세부가 하는 거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거는 셀프로 할게요. 셀프. 머그컵 가지고 했는데. 자, 103번 문제 좀 볼게요. 이거는 좀 잘 체크하세요. 이게 회계사 시험 문제 기출인데 2010년인가 그런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그 문장이 길어요.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 딱 만나면 풀까 말까 좀 고민하시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보조금과 관련된 얘기인데 실제 그림을 딱 그리면 좀 심플하긴 해요. 근데 스토리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거기 보시면 수요와 공급 곡선 이렇게 쫙 나타내요. 수요, 공급 곡선 이렇게 있다 할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세 번째 줄에 수요와 공급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이 급격히 진행되자 방역당국은 백신 수입을 결정했는데 백신 잘 수입하는데 부담되잖아. 잘 병원도 안 하고요. 비싸니까. 그러니까 백신 수입에 대한 보조금, 그러니까 수입을 좀 권장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국제시장의 가격이 30으로 주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게 이렇게 30으로 주어져 있어요. 30. 원래 가격이. 근데 보조금을 얼마 지급하기로 했냐면 거기 10C가 아니라 10씩으로 할게요. 10씩. 수입 보조금을 10씩 부과하는 경우 가격을 이제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20으로 이제 가격을 다운시키게 되는 거예요. 20. 가격을 이렇게 다운시켜서 좀 더 많이 이렇게 수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입량이 요만큼에서 이렇게 확 벌어지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때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 자중 손실이 얼마가 되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여기 구간을 좀 나눠가지고요. 점점점 나눠서 보조금을 부과했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 잉여 사회적 후생 손실 그걸 좀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러고 C라 그러고 C를 여기다 할게요. C라 그러고 여기를 D라 그러고 여기를 E 원래 수입량이 이거니까 F 이렇게 합시다. 우리 책에 이렇게 있어서 책에 맞춰서 했어요. 자, 그럼 소비자 잉여 볼까요?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는 가격이 다운되면서 원래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 있었는데요.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A, B, C, D, E 그게 소비자 잉여예요. A, B, C, D, E 이렇게 돼 있고요. 생산자 잉여 볼까요?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었어요. 원래 이만큼이 생산자 잉여였었는데 이만큼 쭈그러드네. 그러니까 A와 B만큼이 줄어드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정부 잉여 볼게요. 정부 잉여. 정부 잉여는 사실 보조금, 조세 이게 이제 돈 나가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돈을 지불했을까라고 하면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입량이 이만큼이야. 수입량이 늘었어요. 단위당 이만큼 보조금이니까 보조 금액의 총 크기는 이 빨간 색깔 직사각형 면적 칠한 만큼이 총 보조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잉여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E, F 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계산을 해볼게요. 이걸 다 토탈 이제 더해버리면 이게 이제 사회 전체적인 총잉여 나타내는 건데, A와 A는 지워지고, B 지워지고, C, D, E,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F 이렇게 발생하네요.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 자중 손실은 요 B와 여기 F만큼 후생 손실이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이게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나라 책들은 별로 없고요. 국제무역 책도 별로 없는데 글쎄 뭐 한 그 2010년, 9년 그때 어떤 교수님이 이제 지도 교수님 하버드 나오신 교수님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그 이제 대학원 가면 맨날 보는 책이 윈스턴이라는 사람 책인데 그 사람이 학부책을 썼는데 거기 뒤에 가면 요 보조금 이제 미국이니까 막 그걸 많이 했는데 거기에 있는 거랑 이제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딱 보면 되게 낯설 수 있는데 이제 이미 기출됐으니까 이거 좀 익숙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면적만 잘 체크하시면 나머지들은 뭐 그냥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라번의 자중손실조 삼각형 면적의 100이 아니라 150 이렇게 돼야 되고요. 수입량 실제 해보세요. 수입량은 요거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더 커진가 직접 구해야 되는 거죠. 수입량이 1.5배가 아니라 3배 이렇게 돼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거 두 개에서 다라가 틀리고 다라가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104번 볼게요. 104번. 이것도 수입 보조금이 아니라 수출 보조금이에요. 그래서 그거 후생점 찾는 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104번.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콘덴서 수요 함수가 90-2Q 이렇게 있고요. 대략적인 그림만 딱 세팅하시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금방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있겠죠. 공급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콘덴서 사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콘덴서 수출이라는 거에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입이면 이게 국제시장 가격이 밑에 있을 텐데 수출이기 때문에 국제시장 가격이 위에 있다라는 거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고요. 수출 단위에 대해서 10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 얘는 더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량을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을 지급하면 국제시장의 가격이 40인데 이게 40인데요. 50으로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50.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지니까 뭔가 생산을 더 늘리고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줄어들어요.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하지만 보조금 생산자를 도와주고요. 그 대신 생산 많이 한 다음에 수출량이 이만큼으로 이제 증가하는 거죠. 수출량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발생하는 뭐 생산량, 그 다음에 보조금의 크기 뭐 이런 거 보셔야 되는데 역시 구간을 나눠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구간 나눠서 어떻게 뭐가 달라지는가 보는 거예요. A, B, 그 다음에 여기가 C, 여기가 점점점 D. 화살표 괜히 했네요. 보조금 10 했을 때. 소비자 잉여 볼게요.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돼요? 원래 소비자 잉여는 이만큼이었는데 아이고 비싸져서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A 플러스 B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감소했네요. 그렇죠? 다음 생산자 잉여 한번 볼게요. 생산자 잉여.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었었죠. 생산자 잉여는. 근데 이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A, B, C 이렇게 되나요? A, B, C 이렇게 되고요. 보조금은 파란 색깔로 할게요. 정부의 이제 보조금. 정부 잉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부 잉여. 정부 잉여는 수출 물량이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됐는데 돈을 주는 거니까 빨간 색깔로 하죠. 이만큼인데 이만큼 수출 물량인데 이만큼 단위당 보조금 지급하니까 이만큼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이거 후생 구하는 게 이제 늘상 문제니까 계산하는 건 여러분들이 반복하시고요. 잉여랑 사회적 후생 손실이 어떻게 되는가만 빨리빨리 좀 이렇게 감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A와 A, B, B, C, C, 마이너스 B, 마이너스 D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약간 날개 모양 삼각형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그 105번 문제는 앞에 했던 비교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더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고급 응용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집어넣은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냥 밑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기회비용으로 바꿔가지고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A국의 휴대폰 전화의 기회비용은 12, 에어컨이 밑으로 가면 돼요. 12분의 10. 그리고 에어컨의 기회비용은 12 밑으로 가서 10분의 12. 그렇게 빨리 바꿔가지고 문제를 쭉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6번. 106번에 그 밑에 또 핵심 체크를 제가 그 표를 이거 붙여넣기 하다가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위에 걸로 바꿔주세요. 그 핵심 체크 보시면 왼쪽에 노동으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A국의 X제는 한 단위, B국의 X제는 세 단위, Y제가 A국은 두 단위, 4, 뭐 이렇게 바꿔주세요. 기회비용으로 볼까요? 기회비용. 106. 뭐 똑같은 문제긴 한데요. 예, 기회비용. 기비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게 A국, B국, 이게 X제, Y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1, 2, 3, 4 이렇게 있으니까 A국 입장에서는 요게 2가 밑으로 가면 1분의 2. 요거는 1이 밑으로 가면 되고 요거는 3, 4인가요? 그러면 3 밑으로 4가 가고 4 밑으로 이렇게 3이 가면 돼요. 오케이. 자, 여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두 번째 줄에 비교 생산비설에 따르면 A국이 X제 한 단위 수출하는 경우 무역하지 않는 경우보다 추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Y제 크기는 이게 X제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회비용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X제 가격이 요거 사이 2분의 1과 4분의 3 사이가 되면 둘 다 윈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2분의 1에서 4분의 3 요거 사이가 되면 둘이 윈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냥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 만약에 차이가 이제 무역이 요 차이가 이제 무역이 이익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시면 Y제를 기준으로 딱 보시게 되면 거기 보시면 Y제로 나타냈네요. Y제를 기준으로 나타냈을 때 4분의 1보다 작게 되면 이거 2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아예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나타내는 거, 요 밖에 벗어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107번이 좀 재밌는 문제인데요. 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올린 정리랑 이렇게 연결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리카르도 모형에서는 그냥 기회비용이 싼 거를 우리가 이제 비교 우위가 있다, 어드밴티지가 있다 얘기했는데 왜 하필 쟤는 기회비용이 싼데 그걸 설명 못 해요. 그래서 이제 핵심 올린 정리는 되게 심플해요. 그냥 싸이가 가수하는 이유는 율동과 노래를 잘하니까 가수하고 박지성은 튼튼한 다리가 있으니까 축구하고 뭐 그거예요. 그래서 A국인가 107번에 A국과 B국이 있는데 B국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A국은 만약에 이렇게 노동이 많고요. 자본이 적으면 노동이 많으니까 노동 집약적인 재화에 뭐 우위가 있어서 생산하고 쌀이 노동 집약적이면 B국은요. B국은 노동보다 자본이 풍부하면 자본 집약적인 뭐 컴퓨터에 비교 우위가 있다 이거예요. 되게 심플한 거죠. 뭐 별거 아니에요. 그 이상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자, 거기 보니까 직관적으로 잘 보세요. A국과 B국의 기술은 똑같은데 세 번째 줄에 A국과 B국의 노동과 자본의 부존량이 A국은 노동이 100명이고요. 자본이 50명 이렇게 있고요. B국은 아이고 노동이 많네. 이것도 노동이 좀 많긴 해요. 노동이 많긴 하지만 노동이 180명이고 K가 60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노동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한 국가는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은 얘가 훨씬 더 풍부하네요. 그렇죠? 더 많잖아요. 얘는 2배밖에 안 되는데 얘는 3배나 많이 있네요. 그래서 요 B국이 우리는 노동이 풍부한 국가다. 얘는 상대적으로 자본이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이 풍부한 국가다. 이렇게요. 그럼 노동이 풍부하니까 노동 집약적인 재화에 생산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철학과 뭐 수학을 되게 싫어하고 숫자를 싫어하는데 회계사 한다? 그거는 안 좋은 거죠. 대두 고통 속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풍부이고 자본풍부 그거 알아냈고요. 그 재화가 어떤 재화가 노동 집약적이고 자본 집약적이냐 그걸 봐야 되는데 네 번째 줄 보세요. 생산함수가 나와 있는데 x제 생산함수는요. L의 제곱 K 이렇게 있고요. y제 생산함수는 L K 제곱 이렇게 있어요. 우리 책에서 뭐 식을 막 풀었는데 잘 째려보세요. 보면 노동이 어디 가서 일을 잘해요? 노동 하나 증가할 때마다 얘는 제곱으로 막 성과가 나타나는데 얘는 자본을 투자했을 때 자본이 제곱으로 성과 나타나잖아요. 바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주관식이면 이제 그거를 막 해서 뭐 한계 생산 구해서 막 해서 설명을 딱 해줘야 되는데 객관식이면 딱 보면 이 노동이 우위가 있고 노동 집약적인 측면에서 포인트가 있네. 얘는 아이고 자본 집약적이네. 이렇게 하니까 B국은 X제 생산하고 A국은 Y제 생산한다. 끝.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가 되게 스토리가 길고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냥 핵쇼올린하고 같이 비교의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핵쇼올린 정리는 어떤 요소, 노동이 많니, 자본이 많니 그걸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생산할 때 X랑 Y 중에서 노동이 좀 효과적인, 집약적인 건지 아니면 자본 집약적인 재화인지 뭐 그거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또 쿼터제 있는데 똑같은 문제네요. 그래서 108페이지는 108번 문제는 한번 보시면 뭐 사실 뭐 똑같은 얘기에 거기 보시면 국내 수요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빨리빨리 해서 이제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공급 함수가 Q는 10 플러스 2P 이렇게 있고요. 국제시장의 가격, 이 균형 가격을 먼저 살짝 체크해 보셔야 돼요. 국제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셔야 되니까 이게 이제 50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서는 제가 뭐 써놨는데 자, 플라스크의 국제 가격이 20이래요. 20.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싸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수입국이 되겠네요.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월드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는 주어진 가격으로 원하는 만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20으로 주어져 있으면 이게 이제 공급하는 물량이요. 이게 50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수입하려는 이제 필요로 하는 수요가 140 이렇게 있어요. 그럼 수입량이 이만큼이 수입량이잖아요. 90이 수입량이 된다고요. 이게 90이 수입량. 근데 문제에서는요, 이제 관세 얼마 부과했을 때 수입 물량을 얼마 이렇게 줄이는 게 아니라 쿼터제 문제긴 해요. 수입 물량을 60으로 줄이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걸 막 이동시켜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효과는.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로 설정했을 때 요 수입 물량이 60이 될까?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럼 대충 뭐 20보단 크겠죠. 50보단 작고 거기 대충 나와 있으니까 뭐 한 30?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플러스 10만큼만 딱 해서 살짝 대입하시면 이거 이상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딱 60 떨어지니까 국제 가격에다가 10만큼 가격을 더 부과시키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취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세랑 쿼터는 효과가 정확하게 다 똑같아요. 차이가 나는 거는 관세 부과했을 때 얻게 되는 정부의 아까 조세 수입, 관세 수입을 그냥 수입업자가 가져간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9번이 난이도가 그냥 조금 올라가긴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국제경제학 책에 나와 있는 건데요. 문제로 나오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특히 독점시장 같이 하기는 그런데, 포인트가 뭐냐면 국내 시장이 독점이에요. 그때 개방화를 통해 가지고요, 경쟁을 활성화시키면 어떤 효과가 될까? 약간 좀 응용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사파이어 웨이퍼 시장은 독점이에요. 국내 수요 곡선, 이거 빨리빨리 균형값 찾는 게 관건이에요. Q가 있고요. 수요 곡선이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90-Q 이렇게 돼 있고요. MR을 찾아야죠. 독점이기 때문에. MR은 이거보다 2배 가파르게 그리시면 돼요. MR은 90-2Q, 이거 알 수 있고요. MC를 찾아야 되네요. MC는 거기 보니까 TC가 C가 10Q 플러스 Q의 제곱이니까 10 플러스 2Q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0 플러스 2Q, 이게 MC는 10 플러스 2Q. 예.
그러니까 여기 문제 보면은 뭐 수입 자유화가 아이고, 별로 물어보지 않았네. 근데 이제 대략적인 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같게 놓고 푸시면 4Q는 80 하니까 20. 이게 되고요. 그때 독점 시장에서의 가격 여기다 집어넣으면 70 이렇게 되겠죠? 70 이렇게 되네요. 이걸 좀 빨리 살짝 찾으셔야죠. 70 이렇게 된 상황인데 국제시장 가격을요 60으로 만들어 버린대.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60이 여기를 지날지 여기를 지날지가 좀 애매해요. 그냥 막 그리긴 그래. 그래서 요 점을 좀 살짝 찾아봐야 돼요. 요 점이 얼마일까? 그래 조금 대략 정확한 그림을 그리니까 요 점은 MC랑 요거 수요 곡선 갖게 놓고 풀면은요 보니까 딱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냥 한 63점 얼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국제시장 가격이 65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형성돼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에 국제시장 가격이 60 하게 되니까 요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요거보다 밑에 형성되네요. 여기 대입하면 요것도 보셔야 되는데 뭐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60. 예, 국제시장의 가격이 60. 개방화가 돼버린 거예요. 개방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개방 전 폐쇄 경제 하에서 생산량이 이제 20이었고요. 뭐 가격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개방을 하게 되면 이제 국제시장에서 60원밖에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처럼 얘가 이제 수평으로 이게 60이 되면 이게 이제 국제시장에서의 MR이 되는 거죠. 이거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MR과 MC를 봐야 되는 거예요. MC를. 비교해서 요거 왼쪽에서는 MR이 MC보다 크니까 생산량 늘리고요. 여기서 멈춰야 되네. 이거보다 더 하면 60밖에 못 받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독점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생산해야 되니까 요거랑 요걸 봐서 여기가 이제 개방을 했을 때 생산량이에요. 그래서 MC랑 요거를 이퀄 놓고 풀면 돼요. 그러니까 50이니까 EQ가 50이니까 25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 이거는 개방하에서의 생산량.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 5만큼 더 증가했다는 거 알 수 있네요. 스토리 잘 기억해 두세요. 나올 가능성은 되게 희박해요. 왜냐하면 좀 난이도가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경제학 뒤에 보시면 나오는 뭐 그런 건데 그래도 뭐 좀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수입량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개방경제의 생산이 이렇게 되는데 수입량은 이 가격에서 수요가 이만큼이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이 수요인데 요거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은 뭐 이거 하면 되죠. 60 이거 하면은 Q는 30 이렇게 나오니까 30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개방 후에 수요가 이렇게 되니까 생산은 25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입 물량은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요 스토리 잘 봐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복잡하다기보다는 뭐 시간이 역시 또 많이 걸리는 거네요. 잘 보시면 되겠고 요거를 조금 또 다른 패턴으로 보는 게 110번이에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보세요. 109번, 110번, 111번 다 같이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똑같이 제목도 이제 사파이어 웨이퍼 시장의 독점 시장이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 역시 똑같이 이렇게 있고 MR 곡선 이렇게 있고 네 비용 함수도 똑같고요. MC 곡선 역시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네요. 근데 국제시장의 가격은 60으로 주어져 있대요. 60이면 저거랑 똑같네. 국제시장이 60으로 주어져 있대요. 근데 사파이어 웨이퍼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으나 거기 밑줄 치세요. 수입을 못한대요. 수입은 금지되어 있고 독점 기업이 주어진 국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다면 거기 밑줄 치세요. 수출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수입은 못하는데 수출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시장의 가격이 저 왼쪽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PW 6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MR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완전 자유화니까 이거 MR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선택이 바뀌었는데 이 경우에는 국제시장에서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은 독점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자기가 생산하는 게 만약에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되면 오히려 더 생산 좀 늘리는 게 낫죠. 그래서 MR이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왼쪽에 보시면 이게 MR이에요. 옛날 국내 시장의 MR, 국제시장의 MR이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이걸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걸 따라서 이렇게 가고요. 노란색깔 할 거 그랬나?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변하게 되네요. 이렇게. 이 그림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국내 시장까지 이렇게 되는데 국제 시장에서 여기 더 생산 늘리면 MR이 여기 교차되는 부분에서는요. 국내 시장에 한 단위 팔았을 때가 이거잖아요. 이건데 국제 시장에 팔았을 때 MR이 훨씬 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여기까지만 끝. 여기가 이제 국내 공급량, 국내 공급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더 이게 MR 국내 MR과 국제 MR이니까 시장이 두 개 어디에 파는 게 낫냐면 이게 국제 시장의 MR이잖아요. 그래서 MR 국제 시장의 MR이 MR 도메스틱 MR보다 더 크니까 여기서는 해외 시장에 파는 거야. 근데 MR과 MC가 만나는 요거까지 여기서 더 생산하면 MC가 커지니까 생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야. 여기 보세요. 여기 요보다 더 가게 되면 오른쪽 보세요. 여기 MC랑 MR이니까 이땐 MC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생산하지 말고 이만큼까지 이제 생산하는 거야. 생산은 총 이만큼 생산을 하는데 국내 시장에는 요만큼만 공급하고요. 요만큼 해외 시장에 공급하고 그게 바로 수출이죠. 해외 시장에 파는 거예요. 이게 되게 높아요. 근데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좀 되면 독점 시장과 관련된 얘기가 조금 더 이렇게 쉽게 와닿을 수 있으니까 이거 공부하면서 독점 공부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제 국내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상승하겠습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독점이 여기니까 생산량 이렇게 받게 되고요. 요 점에서 이렇게 받는 거죠. 가격을 점점점. 그렇죠? 그러니까 요 생산량이 보니까 이게 15예요. 15. 요게 15고 요게 보니까 2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일 때 값을 쫙 여기 수요 곡선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다 15 넣으니까 7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독점 시장이었는데 70이었는데 일부러 생산량을 아까는 여기였었잖아요. 폐쇄 경제할 때 20이었는데 생산량을 5만큼 더 줄이면서 가격을 더 75로 올려서 국내 소비자들의 이제 약간 등을 치고 그다음 해외 소비자들한테 자기가 이득 맞는 만큼 이만큼 수출해서 이득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되게 괜찮은 거니까 그거 한번 잘 체크해 두세요. 다음에 111번도 같이 보세요. 이게 별표가 많이 있는 건데 보시면 아래 그림은 소규모 개방 경제 어떤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요거랑 차이 나는 거는 이거 하나만 차이 나. 여기 보세요. 여기는 요 MR과 수요 곡선과 MC가 만나는 거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위에 결정됐네요. 위에 결정됐을 뿐이고 요거랑 곡선은 똑같이 형성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너무 오래서 머리 쓰시기가 싫어지셨구나. 그 봐보세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고 거기 111번은 이게 가격이 요만큼 올라가서 결정됐고 요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답을 보시면 4번 잘 보세요. 4번을. 이 기업의 실효 의미가 있는 MR 곡선은 A 점 연결하세요. 빨간 색깔로 A점, B점, C점, D점을 연결한 선이 바로 의미가 있는 실효 MR이다. 사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딱 됐으면 오늘 비교 후에 건지시고 요거 건지시고 하면은 오케이 보시면 돼요. 112번은 너무 오버했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그렇게 독점 시장까지 관세 부과해서 막 할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난이도가 뭐 또 어려워지는 추세는 몰라도 그렇지 않으니까 그건 X 하시고요. 113번은 책에 좀 복잡하게 풀었는데 그냥 우리가 전에 봤던 거랑 똑같아요. 그 다시장 독점이에요. 말이 이렇지.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독점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는데 비용 함수랑 국내 수요가 이렇게 있대요. 외국 시장에서도 독점 거의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외국 시장도 그냥 시장 1,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막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의 수요 함수는 이렇게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 자기가 이제 물건을 만들어요. MC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이 기업이 되네요. 독점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장 두 군데다 이렇게 내다 파는 거예요. 원래 이제 국내 시장, 해외 시장 둘 다 독점이니까 원래는 국내는 독점인데 해외가 아까 한 것처럼 경쟁적이다라고 하면 저렇게 달라지는데 둘 다 독점이래. 그러니까 MR 국내 시장 그리고 MR 해외 시장 뭐 이렇게 다 독점인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장 독점에서는 요거 두 개 똑같을 때 균형이죠. 만약에 국내 시장이 더 이득이 많으면 국내에 많이 팔고 해외에 MR이 더 크면 해외에 많이 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MC가 MR 월드랑 MR 도메스틱하고 같아지면 이거 하나로 그냥 끝 이렇게 돼요.
차이가 날 때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MC 할 때, 이게 이제 여기 생산량을 이제 두 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이게 QD라 그러고, 이게 QW라 그러면, 요 Q는 QD 플러스 QW. 에이, 괜히 D와 W로 했네요. 이렇게 쪼개진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에 독점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MC 거기 보시면, TC가 Q의 제곱이니까 MC는 EQD 플러스 QW 이거요. MC는 이렇게. 그리고 MRW는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어디에요? MRW니까 국제시장이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P로 바꾸면 5,000 마이너스 EQW. 그리고요. 국내 시장은 도메스틱 P로 바꾸면 1150 11,500 마이너스 EQ 도메스틱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요거 그쵸. 이거 두 개 같게 할까요? 이거 같게 하시면은 EQD 플러스 EQW는 그러니까 5,000 마이너스 EQW 이렇게 하시고요. 뭐 하나만 더 해보시죠. 얘랑 얘 이렇게 할까요? 아니 얘네 둘 해도 되겠죠. 얘네 둘 하게 되면 이퀄 하는 거니까 EQD 마이너스 EQW는 얘 전리 넘긴 거예요. 5,001이 넘기면 11,500 빼기 5,000 하면 6,500인가요? 6,5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 1, 2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4로 바뀌네요. 4. 그렇죠? 4로 바뀌면 이거 EQ니까 전리 넘어가면 이게 4로 바뀌고요. 그러면 위에서 밑에 거 빼버리면 되겠죠? 빼버리면 띡띡 지워지면은 UQW는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네? 아이고 마이너스니까 그냥 국제시장에서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QW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다 파는 거는 이제 빵이고요. 전부 다 이제 국내 수요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전부 다 국내 시장에다가 팔아라. 좀 약간 좀 그게 이제 특이해가지고 좀 고민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1번 보시면 이 기업은 외국에 수출하지 않는다. 뭐 좀 허황된 결과가 나왔죠. 자, 넘어갈게요. 이게 그 114번에 그 보시면 독점 기업의 개방화 관세 부과 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공급 곡선을 변화시키나 수요 곡선을 변화시키나 효과는 똑같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이제 좀 정확하게 하려고 수요 곡선을 안쪽으로 변화시켜서 그렸어요. 그래서 그림이 너무 복잡하고요. 막 잘 그리려 해도 그리기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공급 곡선을 상방 이동시켜서 그냥 보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이 회계사 기출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국제금융 파트는 금방 한 10분 정도면 끝나니까 한번 잘 보시죠. 자, 1번에 보시면 첫 번째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활동하는 독점기업이에요. 독점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에 대한 국내 수요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보니까 P는 50-Q 이렇게 있고요. 이게 수요예요. P는 50-Q. 네. MR은 MR 구하실 수 있겠죠. MR은 50-EQ. 네, 오케이. 여기까지 됐고요. MC는 보니까 이게 생산량이 달라서요. 국내 시장이니까 소규모라고 해서 스몰 Q를 썼어요. MC는 5 플러스 QM이네. 그냥 대문자 Q를 쓸게요. MC는 5 플러스 Q.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군요. 자, 그럼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세팅돼 있을 때 가격과 수량 어떻게 되나 볼게요. MR과 MC 이렇게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15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 부과하기 전에 15만큼 생산해서 가격은 여기다 부과하게 되니까 35인가요? 35만큼 이렇게 받고 있어요. 35. 이게 before예요, before. 그런 상황. 자, 그런 상황에서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에 국제 거래 가격이 10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제 거래 가격이 10. 그러니까 이게 5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위에 있겠네.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10. 월드 가격이에요. 아무튼 요거는 뭐 우리한테 큰 관심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만약 폐쇄경제라면 독점기업은 가격을 폐쇄경제? 폐쇄경제는 가격을 적어서 35라고 해야 되겠네. 30이 아니라. 그리고 자유로운 교역이 가능하다면 요거는 좀 뭐 그러네. 요거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 가격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보시면 되겠고 뭐 35 정도 나오나 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보려고 하는 건데 4번에 보시면 정부가 단위당 7의 관세 수입을 부과했다라고 하면은 7이니까 이게 17로 올라가는 거예요. 7만큼 올라가니까 17의 관세를 부과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걸 또 보셔야 돼요. 사실 요게. 그러니까 17한 게 여길 지날지 여기 위일지를 또 간파하셔야 돼. 사실 그리려면.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하셔야죠. 이거를 살짝 그러니까 이게 좀 연습이 안 됐으면 이 문제는 사실은 나중에 보자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아무튼 이렇게 보면 이게 20이에요. 20. 보는 건 간단해요. 이게 MR하고 MC 이렇게 이꼴하는 거 찾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7은 그거 밑을 지난다고요. 그래서 살짝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 이게 17이에요. 국제시장의 가격에다가 관세 이렇게 부과했네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국제시장에서 그 새로운 받아들이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 생산량은 요거 MC랑 MR 요게 같아지는 점에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12 이렇게 돼요. 관세 부과 후 생산량 옛날보다는 좀 줄어들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국제시장의 가격에 수요는 이렇게 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수요가 이 가격에서는 이만큼 살려고 그러는데 국내 공급자는 이만큼밖에 생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수요가 되는 거죠. 이거 17을 요 수요 곡선에 집어넣으면 얼마죠? 17 집어넣으면 33인가? 그렇겠죠? 이게 이제 국내 수요 소비자들의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12만큼 생산해가지고 33만큼 사람들이 필요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수입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거기 보시면 얼마죠? 뭐 11? 어떻게 되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3에서 12 빼면 되겠고. 그 5번에 보시면 그 정부가 단위당 5의 수입관세 대신에 수입 할당으로 배정하더라도 이건 좀 약간 그림 그리시면 되는데 좀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거니까 그건 그냥 빼세요. 아예. 하지 마시고 요거 만약에 하신다면 기출문제니까 회계사 그래서 앞에 1, 2, 3, 4번 정도만 그냥 좀 반복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국제무역. 국제무역이 이제 미시하는 거죠. 한 10분 정도 국제금융 할게요. 국제금융은 시험 문제거리가 이제 말 문제가 주로 많이 나오고 계산 문제는 좀 정해져 있어요. 흔히 나오는 게 요 실질 환율 있잖아요. 그것만 좀 잘 체크하시면 돼요. 실질 환율은 요거 명목 환율 나타낸 거랑 해외 물가 그거를 P로 나눠준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5번도 마찬가지네요. 실질 환율 계산이에요. 자, 저식을 우리가 변화율로 나타내면 곱하기는 더하기고요. 더하기는 나누기는 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 환율, 변화율은 명목 환율, 그러니까 명목 환율과 실질 환율이 뭐 관련이 있네요. 해외 물가 상승률 빼기 국내 물가 상승률. 자, 주어진 값 대입해 볼까요? 이 회계사 기출 문제예요. 실질 환율 어떻게 변하겠니? 우리나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각각 4%. 얘가 4%. 얘가 5%. 네, 이렇고. 달러와 대비예요.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했네요. 그래서 명목 환율이 8% 상승했대요. 8% 상승했고. 그럼 뭐 구할 수 있죠. 9 나오나요? 9? 네. 이렇게 되겠네요. 끝. 네, 끝이에요. 다음 116번도 마찬가지예요. 실질 환율 그 공식을 이용해서 푸세요. 이거예요. 자, 원래 실질 환율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보통 할 때 이제 상품당 이렇게 나타내는데 거기 보시면 요거는 좀 약간 뒤집었어요. 사실 문제가 좀 국회 뭐 이런 거에서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 우선 문제 볼게요. 외국과 국내에서 컴퓨터가 재화나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을 대표하는데 컴퓨터의 국내 가격이 192만 원이고요. 외국에서의 가격은 80달러이다. 명목 환율은 1달러에 1200원이다. 근데 실질 환율은 거기 밑줄 치셔야 돼요. 평균적인 외국 재화나 서비스로 표시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환율 나타내는 걸요 뒤집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16번은 글쎄 회계사 시험에서 뭐 그렇게 장난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뒤집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 나오면 그냥 2 해가지고 답 2다. 그러니까 그거 표시하는 것만 좀 잘 체크하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17번에 별표하세요. 이거는 이런 문제가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다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 보면 일식 우동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117. 갑은 은행에서 운영자금 100만 원을 1년간 빌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요. 어떻게 할까 생각인데 원화로 대출을 받으면 이 원화로 대출을 받았대요. 원화 동네로 이렇게 가게 되면 대출 금리가 21%래요. 이자율이 21%. 이렇게 돼서 나중에 1년 후에는 얼마를 받게 되냐면 100만 원이면 거기 보니까 그냥 21% 이렇게 있죠. 그래서 1210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21만 원 이렇게 이득을 얻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근데 동일한 금액을 N화로 대출 받으면 일본에 가서 N화로 이렇게 대출을 받았대요. N화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금리는 좀 낮네요. 10%네요. 10% 이렇게 대출 금리가 되지만 N화로 다시 상환해야 된대요. 그럼 이때는 100만 원 받았으니까 110N 이렇게 얻게 될 거예요. 이득을.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됩니까? 라고 나타내면 요거 뺄게요. 요거 눈에 보이니까. 그럼 거기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현재 원화와 엔화 사이의 환율은 100엔당 1000원이다. 이거 좀 바꿔줘야 되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곱하기 환율. 이게 환율이 이제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럼 100엔 이렇게 되니까 110 곱하기 1000. 그렇게 해서 요거랑 우리나라 이거 하는 거랑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 거네요. 121 요거랑 같아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서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가 거기 보시면 두 대출 조건은 동일할 때 환율 수준은 얼마인가? 그때 저 2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뭐 환율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엔화, 달러당 원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 요걸 이렇게 곱하게 되면 110 곱하기 환율하면 분모 달러랑 이거 지우자. 여기 다시 할게요. 이거 곱하게 되면 이게 엔화분의 얼마 원화 되니까 얘랑 얘가 이렇게 지워진다고. 그래서 그거만큼 W가 달라붙으면서 확 이제 변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하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는 미국 달러, 엔화 달러로 돼 있는 거를 요 같은 거잖아요. 엔화 달러로 돼 있는 거를 나눠주는 거니까 얘 구하려면 PY로 요걸 나눠주니까 얘가 밑으로 가면 되죠. 110분의 이렇게 121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잘 그냥 한번 뭐 환율 표현하는 거니까 잘 봐보세요. 근데 이제 국내 투자하는 거랑 해외 투자하는 거랑 그거 수익률이 같을 때 만약에 약간 차이가 나면 당연히 수익률이 더 높은 데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이득이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118번도 똑같아요. 그 보험 쪽에 나왔던 건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연간 수익률이 한국 채권은 15%인데 미국 채권은 6%래요. 그래서 그거 비교하는 거 현재 한국의 투자자가 1년 후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채권을 매입했을 때 매입 시점의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고 채권 만기에는 1100원으로 예상된다면 이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가? 뭐 그거를 찾는 거네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그냥 스토리를 잡아보세요. 그냥 1000원을 갖고 거기 보니까 미국 채권을 매입한대. 그럼 달러로 바꿔서 매입을 해야죠. 근데 환율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1달러가 1000원이래. 그러니까 1달러 하나 주면 1000원을 줘야지 그 교환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 갖고는 이제 1달러를 딱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미국 채권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미국 채권은 6%네. 1년 후에 6%의 수익률을 얻어요. 6%. 그럼 1년 후면 1달러 가지면 이제 1.06달러를 1년 후 이렇게 갖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됐고. 근데 채권 만기의 환율이 1달러가 원래 1,000원이었는데 이제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바꾸려고 해요. 바꾸려고 쫙 가려고 했더니 아이고 이거 환율이 좀 바뀌었다네요. 그래서 이게 제로라고 하면 1달러가 어떻게 되냐면 얼마요? 1,100원으로 이렇게 거래가 된대요. 그 이거 하려면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달러 지워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06 곱하기 1,100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값이 우리나라 원화로 하면 1,166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미국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투자했는데 1년 후에 달러까지 이제 변하게 되니까 그냥 수익률이 이제 우리나라에 그냥 뒀을 때는 얼마였어요? 15%였는데 원래 그냥 했으면 15%인데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왔더니 이게 1,000원에서 1,166원이니까 16.6%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더 낫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더 복잡한 회계학을 하시니까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변환하는 거 뭐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게 이제 119번. 그거 중요하죠. 그 이자율 평가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거의 끝났으니까. 이자율 평가설은요. 그냥 거기 나와 있는 공식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해외 이자율에다가 플러스 그 앞으로 미래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기대 환율, 지금의 환율. 요거 그냥 공식에다 대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분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만약에 똑같이 쓰면 요게 환율에다가 이제 기대 환율. 이게 증가한 거죠. T기 환율과 T 플러스 1기의 기대 환율 그 차이, 변화, 크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값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자, 보니까 유위험일 때는 그냥 이게 expectation이고요. 무위험하면 이제 선물시장을 이용해서 F 그렇게 바뀐다라고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보면은 얘가 원래 이제 얼마죠? 원화 표시가 6%, 미달러 표시 채권 이게 4%.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환율이 미화 1달러당 1,200원이네요. 요게 1,200원이라는 거예요. 1,200원. 요게 1,200원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 얘가 얼마 되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 보통 요 정도만 나오는데 문제는 포인트가 3개월 후 밑줄 치세요. 3개월 후.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하는 거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1년치 차이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1년치 이렇게 되니까 3개월이니까 여기 4분의 1 해가지고 요거를 0.5% 차이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빼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2%가 아니라 0.5%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구하는 거. 이거 좀 한 단계 약간 꼬았죠. 3개월이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120번이요. 무위험 이자율 평가설인데 똑같아요. 똑같아 이거는. 유위험, 무위험 따로 보지 마시고 그냥 R은 요거 이자율에다가 분모가 F 요걸로 들어간 걸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냥 주어진 값 대입해 보시죠. 외환시장에서 1년 말기 원달러 선물 환율이 1달러당 1,045원이에요. 요게 1,045원이라는 거예요. 1,045원. 대입하시고 한국과 미국에서 이자율은 각각 3%랑 8%다. 요게 한국 3%. 뭐 3개월 이런 게 아니네요. 이게 8%. 끝. 이가 얼마게 한 거네. 뭐 그냥 이 푸시면 되죠. 그렇죠? 그냥 뭐 그거예요.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다음 121페이지에는 국제수지 작성하는 건데 이게 그 국제수지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에 나오긴 했는데
그 한국은행 거기 가면 국제수지 작성하는 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해라 예를 들어주는데 그게 이제 정명 선생님 책에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으셨더라고요. 근데 경작하는 사람들은 그냥 국제수지표 어떻게 작성하는 거는 관심 없어요. 한국은행에서 하겠지. 뭐 회계사가 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회계사 시험인데 감히 경작하는 사람이 회계 처리 막 이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심심하시면 한번 이렇게 딱 보시고 하시되 제가 보기에는 출제 가능성 굉장히 좀 낮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나오면 어쩔 수 없지. 그냥 회계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한번 보세요. 책에 있는 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명 선생님 책에 있다고 막 부담 느껴서 막 꼼꼼히 막 열심히 보고 하면 뭐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그냥 테스트셋이나 뭐 이런 쪽에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122번 문제도 셀프로 할게요. 그래서 경상수지 뭐 계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인 것 같아요. 다음 123번 문제는 이자율평설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 국내 국채 이자율이 3%고요. 회사채 이자율이 7%인데 미국의 국채 이자율이 2%, 우리나라가 이자율이 더 높네요. 또 회사채 이자율은 우리나라가 역시 또 이만큼 높아요. 그래서 요지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거는 여기 환율의 차이가 있다는 거 여기에다가 또 리스크가 하나 더 들어가는구나.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그냥 내용은 쭉 읽으시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계산 문제는 아니고 요 이자율 평가설 그냥 말 문제 내는 거니까 그냥 한번 보세요. 5번 보시면 그게 틀렸는데 한국 국채와 회사채 이자율이 미국보다 높아요. 높은데 사실 위험 프리미엄,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자본수지가 이 부분도 항상이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약간 항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맞겠죠. 자, 우리는 124번 문제가 마지막인데 별표 하세요. 별표.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 124번. 원래 구매력 평가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빅맥 지수 같은 거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물건 가격되는 거랑 미국에서 달러로 팔리는 거랑 이제 그 환율이 이렇게 환전하게 되면 구매력은 똑같아야 된다는 게 이제 그 포인트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실질 환율을 쓰게 되면 이렇게 썼었죠. 이렇게 써가지고 P로 나눠주는데 P가 요거랑 똑같으니까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실질 환율은 그래서 항상 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그냥 구매력 평가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옆에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한다고 그랬네? 이자율 평가설. 아까 이자율 평가설 이게 이자율 평가설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좀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잘 보세요.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P가 얼마나 상승했을까요는 이거 환율 잘 보세요. 얼마나 됐을까?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군. 이자율 평가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자율 평가설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이자율 평가설은 저거 환율로 표현할까요? 2분의 델타 2는 저거 전리 넘겼으니까 R-RF 이렇게 되네요. 뭔가 링크 할 수 있는 뭐 까닭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뭔가 링크 할 만한 까닭이 있으니까 이걸 아예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할까요? 대입을 해서 뭐 정리를 하게 되면 대입.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일리 가게 되니까 R이고 얘 전리 넘어갈게요. 이 P를 빼고요. 그러니까 R. 이게 원래 이제 명목이자율이에요. 거기 보시면 한국의 명목이자율 이렇게 했죠. 근데 대문자로 쓰기에는 또 그러니까 뭐 그냥 R로 그냥 이렇게 쓴 거고요. 빼기. 이쪽 다시 들어가요. 들어가고 얘는 1리 오니까 빠지게 돼요. P분의 델타 P는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니까 저리 넘어가면 마이너스 없어지죠. 해외 수익률 빼기 해외 물가 상승률의 변화율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명목이자율이었었는데 물가 상승률로 나눠줬으니까 이게 실질 이자율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해외 부분의 실질 이자율이 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실질 이자율 평가설 뭐 그런 식으로 실질 변수를 확 바꾼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뭐 그걸 중심으로 잘
실질 이자율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첫 번째 줄에 구매력 평가서라고요. 이자율 평가설이 동시에 성립하게 되면 두 국가 간의 실질 이자율이 둘 다 똑같아지게 된다. 뭐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니은에 한국과 미국의 실질 이자율은 동일하다. 그걸 알 수 있네요. 뭐 기억은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은 뭐 위에 변수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그냥 마이너스 1 다 알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또 뭐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말 문제 중에 하나인 건데 요 니은 때문에 사실 설명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디글리얼도 뭐 그냥 뭐 피셔 방정식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계산 문제 특강이기 때문에 그 금융 파트에서는 요 이자율 평가서를 값 집어넣는 거 그런 거 위주로만 좀 보시고요. 나머지는 또 이제 말 문제니까. 그리고 국제 무역에서 보면 비교 우위랑 그다음에 관세 뭐 이런 거 부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매번 나오는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좀 그래요. 우리가 이제 제일 복잡한 게 아까 독점 시장일 때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좀 정리하시고 뭐 ISLM 보시고 그냥 뭐 인플레이션 물가 라스파레스 구하는 거 보시고 실업률하고 신용 승수 그런 거 구하는 거 뭐 그런 거 하면 이렇게 거시는 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는 그 정도만 잘 마무리하고 그냥 말 문제만 좀 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20문제 중에서 한 15개 이상은 쉽게 그냥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잡고 미시가 이제 문제인데 미시도 계산 문제만 잘 해놓으시면 20문제 중에서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한 10개는 말 문제 같은 거 쉽게 하면서 하면 그럼 제가 보기에 그냥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쉬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 무난하게 한 80점 이상 그리고 이제 착하게 살면 그날 이제 시험 컨디션 좋아져서 90점 올라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나쁘게 살면은 80점 정도 수준인데 좀 떨어져서 한 70점, 72점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그 메일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제가 오타 같은 거 있는 거는 좀 수정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에 다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할 테니까 그거 다운받으셔서 필요한 것들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정명용 책에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해 안 되신 거 그거 좀 찾아서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고생하셨고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